2시에서 2시 20분까지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 더 하시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희 의원님, 이정원 의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뭐가요? 예, 오후에 하신다잖아요. 예. 이주희 의원님 첫 데뷔입니다. 발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배경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요 목표로 제시하였죠. 네, 맞습니다. 예, AI 시대를 맞이하며 국가의 존망에 대한 모든 열쇠는 결국 과학기술 인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각국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연구자 맞춤형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유출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혹시 얼마 전 방영한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조회수가 12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은 중국의 전략을 보여주었고, 반면 이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의사면허를 향한 전국민적인 쏠림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국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도 이공계열 자퇴 후에 의대에 지원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간략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학번이고 공대 출신입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합니다. 그대들이 펼치고자 하는 꿈들을 펼치기엔 한국은 좁다.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한국 밖에서 능력을 펼쳐보는 걸 추천한다. 한국에서 학석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 중이다.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연구들을 이곳에서는 많은 정부 민간 투자 덕분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한국에 돌아가 학생들을 양성하며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이러한 현실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생각이 바뀝니다. 예, 캐나다로 이주한 공대생입니다. 내 자식 태어나는 것도 못 보면서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0%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은 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6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일을 여기서는 평일에 할 수 있습니다. 과기원 졸업생입니다. 메마른 흙에 씨앗을 뿌리는 기분이었다. 노력한 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 자연과학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인데 중국인 논문의 양과질은 정말 놀라움. 이미 한국을 넘어섰고 그 이상임. 인재가 쏟아져 나옴. 이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도 이공계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 지도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는 하지 말라고. 네, 개인의 의대, 공대 선택의 기준은 보상 체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주고 한국은 애국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지금 우리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장관님, 정부가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약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21년부터 2025년 기본계획 5개년 평균을 계산하면 연간 7조 원 규모로 계산이 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좀 한번 통계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24년 기준 7조 4천억 원을 114만 6천 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연간으로 하면 불과 1인당 평균 646만 원 가량이고 월 5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연고대 대학원의 공학계열 한 학기 등록금이 약 700만 원임을 생각하면
정말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로도 너무나 모자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200여 명 중에서 61.5%가 최근 5년 이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그중 43%가 이 제안을 수락했거나 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고용 조건 그리고 국내 석학 활용제도 부재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의 고급 취업 이민 비자인 EB1, EB2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은 5,847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지난 3년간 평균 5,700명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인재 확보 전략안을 보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우수 논문 연구자 보유 순위가 나옵니다.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역학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5위권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연구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2023년 뜬금없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R&D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줄면서 연구 인력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지금 가속화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두뇌 유출 지수가 2021년 24위에서 2024년 30위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인데요. 0점에 가까울수록 해외 유출 인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낮아진 이후에 줄곧 30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 의사가 있는 한국인 비율도 2023년 71.1%로 집계되어서 2021년, 2022년보다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올해 9조 3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 50조 원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에게 5,000명 1인당 연간 10억 원씩 1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과학기술에 투자했었더라면 정말 어땠을까 큰 아쉬움이 듭니다. 장관님, 이공계 대학 연구원들이 강화되어야 할 경력개발 정부 정책으로 꼽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예상 가능하실까요?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투자를 좀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학금이나 인건비 확대와 같은 재정 지원이 70.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해외로 유출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공대에 미친 한국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잠시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의 어떤 증가, 투자만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연연의 어떤 PBS 문제, R&D 예타 폐지,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정부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어떤 투자 참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AI 3대 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